네. 지난번 영상에서 50터 행공 구성이 생성 원리의 순서대로인 수어 목금토로 되어 있고, 먼저 각각의 양경락을 통해 기운을 내리게 하는 서서 하는 25동작과 또 각각의 음경락을 통해 기운을 올리는 앉아서 하는 25동작으로 짜여져 있다고 했죠. 자, 수련시 단전을 중심으로 자세 잡는 것과 자세 잡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듯이 상어하실의 의미 또한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두 개는 맞물려 있어요. 자, 그 의미를 머리로서만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 수련 시에 스스로 몸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데 이 경락의 흐름을 아는 것이 도움을 줄 수 있기에 오늘은 그 경락 흐름의 길을 크게 세부적인 게 아니고 크게 통으로 또는 간단히만 설명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뭐 침이나 뜸을 놓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내가 수련을 할 때 어떻게 이 경락의 흐름을 좀 더 유용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느냐, 자세를 수정하는 정도로만 쓰이기 때문에 그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왜 상허하실이라고 하는지. 상허하실. 예. 또 더도 덜도 많고 과할 필요도 없고 부족해서도 안 되고 딱 그만큼만의 자세를 요구하는 것인지, 예, 그게 이제 흐름을 알게 되면 좀 더 몸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요게 뭐 아유 번거롭다, 뭐 그거 몰라도 나는 잘한다 하시는 분은 들으실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나는 내가 수련을 하는데 이게 자세가 맞는 건지 긴가민가 하다, 어떤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좀 무리했나 싶기도 하다, 그럴 때 내가 단전의 중심을 잘 잡고 있나 궁금증이 생긴다 할 때, 그럴 때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신다면 좋겠다 싶어서 용기 내서 올려봅니다. 네. 자, 일단 수경락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네. 수경락의 흐름을 보면은 수의 양경락이 처음에 방광경이에요. 자, 방광경은 몸을 봤을 때, 자, 전면이 있고 후면이 있고 측면이 있죠. 네. 크게 흐르는 흐름이 몸 전체 위에서 아래까지 쫙 훑어내리는 경락이 수경락, 목경락, 그 다음에 토경락이에요. 나머지 이제 두 중간에 끼는 화하고 또 금의 경락은 요 손끝에서 요 몸통 부위까지 팔로만 가는 거고, 전체적으로 몸통을 이제 훑어내리는 기운들은 아까 말한 수, 목, 토경락에 해당돼요. 근데 이제 수경락은 방광경이라고 그랬죠? 방광경은 몸통의 후면으로 흘러요. 자, 요 인형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인형을 보시면 수경락은 요 머리, 요 이마 여기 앞쪽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쭉 시작을 해서 뒤로 타고 흘러내리면서 등줄기를 타고 척추를 따가 쭉 타고 내리죠. 네. 그래서 이 꼬리뼈 쪽, 우리가 수련할 때 중심 잡을 때 꼬리뼈를 마는 듯이란 표현을 해요. 솔직히 이제 그 장강혈에 집중하게 하는 건데, 그 꼬리뼈를 살짝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마는 듯 기운을 주면 힙이 바로 잡혀요. 예. 그리고 허벅지가 든든해져요. 튼실해져요. 그래서 이 하초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운은 싹 잡아줬을 때 더 잘 흘러내리게 돼 있다는 거죠. 그 중심 잡는 것, 힙을 잡는 것, 중기를 잡는 것, 예, 회음에 집중하게 하는 것, 요게 가장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먼저 열리는 거고요. 자, 그렇게 아래까지 쭉 뒤꿈치까지 발가락까지 그렇게 몸의 후면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방광경이다. 기운을 위에서 아래로 쭉 훑어내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잡아주는 게 이제 방광경. 그 다음에 화의 양경락이 되겠죠. 소장경락은, 자, 손을 우리가 쭉 아래로 툭 떨궜을 때 어깨가 이렇게 말려있는 분은 아마 손바닥이 이렇게 앞쪽으로 올 거예요. 근데 어깨가 제대로 펴졌다 그러면 엄지가 앞을 향하게 손이 떨궈져야 돼. 그게 이제 정상으로 어깨가 가동 범위가 된 거예요. 자,
그렇게 엄지가 앞을 향하게 떨궈진 상태에서 이파를 쭉 들어 올린 상태가 돼야 이제 경락의 흐름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래로 내려온다 그랬죠. 양경락은 내려오는 형국이 되려면 이 들어 올린 형태가 돼서 말초에서 중심부로 오는 게 내려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떨구고 있는 걸 생각하면 내려가면 중심에서 말초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게 아니고 들어 올렸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흐름이 돼요. 그래서 내려오는 경락이 말초에서 중심부로 오는 거예요. 자, 소장경은 요 엄지가 앞으로 오게 하면 새끼가 뒤로 가겠죠. 새끼손가락이 뒤로 갔을 때 후면에 해당돼요. 후면에서도 바깥 라인, 안쪽 라인이 되겠죠. 네. 그러면 새끼손가락 바깥 라인으로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네, 내려간 다음에 날개축지 쪽에서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이렇게 흘러가요. 네. 새끼손가락에서 쭉 타고 이제 이건 내려졌으니까 그렇지 들어 올려졌다 생각하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축지 요 모양만 보세요. 날개축지 쪽을 이렇게 타고 목 옆으로 타고 요렇게 와서 여기쯤 있죠.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뭐라 그러죠? 네, 뺨에 있는 광대뼈. 네, 광대뼈 쪽으로 왔다가 귀 요 입구까지 딱 오는 거예요. 그게 소장경이에요. 이게 소장경, 화의 양경락인 소장경이 말초에서 중심부로 오는 과정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목경락은 담경락이에요. 담경락은 이 옆으로 흘러내려요. 이 두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편두통이 있으신 분은 담경락이 좀 흐름이 안 좋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준비 운동할 때 왜 이렇게 흔드는 거 할 때 이 옆으로 기울이는 게 잘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이런 데가 굳어 있다는 거고 그쪽이 담경락이 흐르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옆으로 해서 몸의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똑같이 측면으로 그냥 흘러내려요. 야, 두통, 머리통 이렇게 측면을 타고 내려와서 요 옆으로 흘러내리면서 네, 옆 라인 타고 흘러내려요. 담경락이. 네. 그 다음에 이제 금의 양경락은 대장경이 되겠죠? 대장경은 똑같아요. 손을 아래로 떨궜다 생각하고 아까는 후면으로 흘렀죠? 이번엔 전면으로 흘러요. 전면으로 흐르는데 검지에서부터 시작해요. 예, 검지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렸을 때죠. 내려오는 거니까 검지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쭉 와서 이렇게 해서 지나고 이렇게 해서 반대편 콧망울까지 가요. 자, 이 손은 또 이쪽이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올렸다 생각하면 내려와야죠. 자, 검지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와서 대충 이렇게 흘러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게 이제 대장경. 그다음에 마지막 토의 양경락인 위장경이죠. 네, 위장경은 몸의 전면으로 흘러요. 네, 몸의 전면으로 흐르는 것은 그래서 왜 우리 요 광대, 눈 요런 식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목, 가슴 요렇게. 네. 인형으로 볼까요? 얼굴 전면에서 요 광대뼈, 그 다음에 요 약간 그 광대뼈 끝부분 이쪽으로 해서 옆으로 훑어내리면서 목으로 타고 내려오고요. 가슴에서 다시 배 있는 쪽으로 모여졌다가 다시 벌어지면서 다리, 무릎 외측, 바깥쪽으로 족삼이라는 혈자리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렇게 쭉 타고 내려오면서 이제 두 번째 발가락 바깥쪽으로까지 흘러내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크게 방광경은 뒷면, 담경은 측면, 위경은 정면, 이렇게 전면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양경락은 그렇게 흐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경락을 볼게요. 음경락은 자, 흘러내리는 성질이 있는 이 양경락의 기운은 꼬리뼈를 말듯해서 단전 중심을 잡고 상체 기운을 빼면 저절로 흘러내려요.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단전의 기운을 딱 잡아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요.
자, 이제 앉아서 하는 25동작에서의 음경락 흐름을 알아볼게요. 자, 수의 음경락은 신장경이라고 그랬죠? 신장경은 발바닥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신장경은 요 인체의 발바닥 용천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안쪽으로 타고 흘러요. 네, 그래서 다리의 안쪽으로 타고 흘러서 서해부까지 쭉 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몸통을 지나면서 쭉 타고 올라와서 요 빗장뼈 있는데 위치까지 올라오죠. 어쨌든 측면으로 이 내측으로 흐른다는 거예요. 네, 발바닥에서 시작해서 내측으로 종아리, 허벅지 안쪽, 서해부 지나면서 몸통을 타고 올라와서 네, 여기 이 위치까지 올라오는 게 이제 신장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화의 음경락은 심장경이죠. 자, 심장경은 손을 아까 그 팔에 대한 경락을 얘기할 때는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린다 그랬죠? 들어 올린 상태에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번엔 올라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몸통에서 말초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심장경은 여기 겨드랑이서부터 시작해서 새끼손가락까지 가는데 이게 전면이고 후면이라고 그랬죠? 후면의 안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후면의 안쪽 라인을 따라가면서 쭉 새끼손까지 가는 게 심장경이에요. 네. 그 다음에 목의 음경락인 간경. 간경은 다시 발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발가락 요 두 번째 발가락이죠? 첫 번째 발가락, 엄지 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 그 사이에 해당되는데 엄지 발가락 안쪽이 아니고 바깥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거기서 안쪽으로 네, 이쯤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안으로 흘러들죠. 안으로 흘러들면서 다시 허벅지 안쪽을 타고 서해부에서 이렇게 타고 왔다가 간 높이 정도까지 딱 와요. 예, 그게 간경락이에요.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음경락. 자, 그 다음에 금의 음경락인 폐경락은 팔의 전면 안쪽으로 가요. 자, 몸통에서 바깥쪽으로 간다. 그게 올라가는 거죠. 하늘로 뻗었을 때를 보니까. 그러면 팔의 전면으로 하는데 폐가 엄지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전면 이 부위에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서 엄지 부위까지 가는 게 이제 폐경락이 흘러가는 길이고, 그 다음에 토의 음경락인 비장경은 자, 엄지발가락 안쪽에 해당돼요. 자, 요 자리에서 요런 식으로 타고 올라가요. 네. 비장경이 이것도 똑같죠? 종아리 안쪽, 허벅지 안쪽 요렇게 타고 올라가서 몸통을 쭉 타고 올라가죠. 쭉 타고 올라가서 가슴 라인 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비장경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삼음교를 누를 때, 준비 운동할 때 삼음교를 누를 때 간비신이 만나는 곳이라고 하잖아요. 간장, 비장, 신장 모든 경락이 다리 안쪽으로 타고 흐르는 거예요. 발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발바닥에서 시작했던 발가락에서 시작을 했던 대부분 요 허벅지 안쪽을 타고 만나고 삼음교가 요쯤 되는 거죠. 네, 이쯤 되는 곳에서 그러니까 그 교집합점인 거예요. 그 환승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세 노선이 만나지는 지점이 됐다가 다시 앞서거니 뒤서거니 조금씩 갈라지지만 여전히 다리 내측을 타고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해부로 갔다가 몸통 쪽으로 간다는 거죠. 모든 음경락이. 그래서 크게 설명을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경락을 크게 훑어내려서 뭐 전면이 됐든 후면이 됐든 측면이 됐든 훑어내린 그 기운을 잡아서 올릴 때는 안쪽으로 타고 오른다는 거예요. 네. 몸에 종아리에 허벅지에 안쪽을 타고 흘러서 몸을 반듯하게 세워주게 흐른다는 거죠. 왜 중심 잡기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크게 상세한 혈자리 같은 거는 저도 잘 몰라요. 네. 그런데 노선도만 안 거예요. 1호선은 어디로 가고 2호선은 어디로 가고 하는 것처럼 예. 전철역에
주황색은 무슨 노선, 또 파란색은 무슨 노선 하는 것 정도는 알아줘야 우리가 기운의 흐름을 내가 인지를 할 때 도움이 되더라. 제 경험입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도 그런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만든 거고요. 자, 여기까지 50토 동작에서 수화목금토 순으로 양음 경락의 기운 흐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큰 가닥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자세를 취할 때 기운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수련 중 자신의 감각을 알아차리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하단전으로의 집중, 하단전으로의 집중과 숨기를 통해서 상단전 기운 흐름의 알아차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수련할 때 그 기운을 잡고 가는 그 감각이 나를 더 집중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체가 든든히 자리 잡고 그 쌓인 기운이 밀려 올라가면서 상체를 표현해 준다고 보면 돼요. 자, 나무에다 비교를 저번에도 한번 했는데 나무 뿌리가 든든히 땅에 이렇게 박혀 있고 양분을 흡수할 때 둥치가 튼튼히 바로 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둥치가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줬을 때 비로소 마음껏 가지들이 하늘을 향해 태양을 향해 펼쳐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네, 모든 자세와 동작의 중심은 하단전이고요. 상체는 그저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의식과 의식도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빙산처럼 생겼는데 의식은 요 위에 요만큼이지만 우리가 의식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밑에 이만큼 있는 무의식의 힘에 의해서 조정당한다고 하죠. 네, 똑같아요. 하체는 무의식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체는 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의식의 덩어리에 의해서 상체가 표현되어진다. 하체의 힘에 의해서 상체가 표현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50토 동작을 몇 동작씩 나눠서 지금의 설명과 함께 자세를 한번 같이 잡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없는 소리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